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서울 임용 이제 물리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된 이제 한 직강생입니다. 먼저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작년 1년간 이제 정승현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을 타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좋은 강의, 좋은 자료와 함께를 해서 원래는 이제 물리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좀 한 30점 가량 정도 이제 큰 이제 상승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와 이제 나머지 교육학 물교론에 대한 공부법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한 스터디 이제 운영 방안 그리고 이제 마무리 몇 가지 이제 전달드릴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그 시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1차 때 일단 75.33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 기준 커플 10.33이고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교육학과 이제 물교론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 20점 만점에 13.33이고 물교론도 이제 24점 만점에 13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커플 10 정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물리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49점을 지금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 공부 방법에서 물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물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교육학과 물교로는 좀 이제 가볍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은 실험이 있어서 30점 만점에 24.5 그리고 지도안이랑 실현은 9.4랑 18.7 정도 받았고 면접까지 해서 최종 컷에서 7.4 정도 커플 7.4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이제 물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좀 더 구조적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육하원칙을 따르면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좀 따서 적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물리에 있어서 작년에 공부했던 자료들은 정승현 교수님의 1년치 자료 뿐이고요. 그 외에는 제가 따로 학습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학습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이제 제 걸로 만들고 여러 번 복습을 하고 또 어떻게든 체화를 시켜서 하려 했던 것은 작년 이제 1년 커리큘럼 동안 이제 정승현 교수님께서 전달했던 내용들 뿐이고요. 그 밖에 이제 제가 이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그 작년치 그 광학이랑 현대물리 좀 파이널 자료를 조금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모의고사 좀 실전 감각을 좀 더 훈련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 모의고사를 한번 푸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은 작년 정승현 교수님 1년 자료로 충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유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해보시면 스스로도 이제 좀 느낌이 오실 텐데 1년치로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일단 난이도가 일단 기출이나 아니면 시중 문제지에 비해서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계산 과정이나 아니면 풀이 과정들이 복잡하거나 더러워서가 아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고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난이도가 올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문제 퀄이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어렵다, 임용스럽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이제 좀 어려운데 이 훈련을 1년 내내 함으로써 하반기쯤 가면 이 문제는 좀 쉬운데 해보면 위에 연도가 적혀 있어요. 기출이란 뜻인데 기출이 좀 이제 쉬운 편에 속한다.
그 정도 느껴질 정도로 본인의 사고력이 네, 1년치 자료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치 자료로만 열심히 이제 돌렸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학원 자습실을 이용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 특성으로 개인 공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남들 시선을 안 보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될 때도 있고 웹툰을 보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 제가 올해는 그러지 않았는데 학습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방형인 이제 독서실보다는 도서관 형태인 학원 자습실을 또 이제 학원이 또 가깝기도 해서 항상 학원 자습실에 나와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이제 자습하고 또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랑 방금 했던 교수님 자료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용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스케줄 설명에 앞서서 주중 스케줄을 먼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이후에 분기별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중 같은 경우 왼쪽은 상반기고 오른쪽은 이제 하반기인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8월로 잡았고요. 8월까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파란 글씨는 다 자습이에요. 그래서 자습을 했고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자습을 했는데 옆에 이제 시간은 뭐 5시간, 8시간 이 정도를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줄 같은 경우는 자습 아래에 밑줄이 써져 있는 부분은 순수 자습을 말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습 차원의 자습이 아닌 다른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내가 좀 아리까리한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자습을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자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날 수요일과 금요일이 저희가 이제 직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복습을 하고 또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풀어보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이제 매주 미니 테스트가 있었으니까 그거 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에 학원 스케줄상 모의고사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에 모의고사가 있으면 토요일에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했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봤으니까 그 전날에 풀었던 모의고사 한번 피드백도 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고 네, 또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 자습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저는 이제 목요일 이렇게 미니 테스트 대비를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요. 보통 제가 이제 미니 테스트를 1년간 저는 2월부터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1월은 이제 모르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시험을 쳤고 그리고 항상 전날에 미니 테스트 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켜봐온 결과 미니 테스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여율이 점점 떨어져요. 제 경험상 제가 직접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눈대중으로 한 50-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 테스트만 다 챙겨도 좀 더 합격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니 테스트 자체가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니 테스트조차도 신경을 다 써가면서 준비를 매주 하고 그렇게 1년을 꾸리다 보면 임용 합격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태도와 습관이 임용 합격에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것을 왜 파란 글씨로 적고 또 밑줄까지 그었냐면 하반기는 자습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월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자습 밑줄 그어놨지만 피드백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사실상 순수하게 자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화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는데 하반기는 일단 파이널 강의 복습이다 보니까 누적 문제 진도가 나가는 문제도 엄청 많아서 누적 문제량이 많고요. 그리고 파이널 강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모의고사가 있고 또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물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학과 물교론도 이제 점점 비중을 다들 넓혀 갈 텐데 대부분
이로 인해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을 스케줄을 잡았을 때 8월 정도까지 해서 물리가 우리가 임용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100의 상태로 간다고 하면 90 정도는 8월에 완성이 돼야 가장 이상적이고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상태냐면 8월까지 한 내용을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안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하반기 강의 복습에 있어서도 밀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등을 피드백 할 때도 좀 더 이제 속도감 있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스케줄에 최적화돼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제가 방금 1년치 교수님의 자료로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1월부터 7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로 일단 크게 나눴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랫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8월은 파이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여유 시간이라고 이제 좀 써놨고요. 그리고 11월은 1년 마무리 그리고 마인드 세팅을 하는 시간이라고 적었고요. 학습에 있어서는 1월부터 7월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니까 이 시기에 무엇을 했다 이 부분은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1월부터 7월에 제가 무엇을 주안점으로 두고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개념 강의다 보니까 개념 숙지를 하고 저는 이제 노트 정리를 했어요. 저는 앞서서도 이제 말을 했지만 물리를 그렇게 이제 잘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기본 개념 강의를 한 5, 6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스스로 책 보면서 그냥 문제 풀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념 강의 작년이죠? 제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제가 지금까지 뭔 모르고 사용했던 지식들이 좀 하나로 한 점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적고 좀 체계화해서 한번 새롭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한 이유가 정세현 교수님께서 1년간 이제 다양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사용했던 논리들을 계속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1월부터 7월이 개념 강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8월, 9월, 10월은 좀 더 서비스로 좀 더 첨가해주는 서비스 문제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1월부터 7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개념 숙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수업 때 항상 강조하시겠지만 오프닝 정리를 다 했어요. 모든 문제를 1월부터 7월까지 저는 이제 그냥 제 편의상 교과서라고 부르는데 교과서 1, 2, 3, 4권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유까지 적었는데 과정 플러스 이유랑 했을 때 이제 이유가 좀 중요한 이유가 이유를 재작년이죠. 재작년 경우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 과정을 다 그냥 적었는데 그로 인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완전히 똑같은 그림, 똑같은 상황이지 않는 이상은 동형이라고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풀겠는데 누가 동형 문제라고 설명을 해줘야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유도 이제 정승현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기반으로 이런 논리 과정을 기반으로 이제 옆에다 다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오프닝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리의 실력을 올려주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오프닝 정리는 문제 상황이랑 그리고 기본 개념이랑 그리고 여기 필요한 풀이 과정 이 세 개의 요소를 적절하게 이유까지 곁들여서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중에서도 이제 한 5월쯤 되면 예고를 하실 텐데 중간 점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좀 얻게 된 하나의 그 느낌점이 있었어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이 높은 등수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타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 지을 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단축 훈련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간 단축 훈련을 한 이유가 이제 물리를 너무 템포를 느리게 돌면 한 바퀴 물리 전 과정이죠. 전 과정 한 바퀴 도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공부를 했지만 맨 처음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 역학 한다라고 전자기 한다라고 양자 한다라고 이런 식이라면 열통할 때쯤이면 역학 전자기 다 잊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전 과정을 한 바퀴씩 돌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결국은 문제 풀이 속도죠. 그 부분을 기르려고 이제 시간 단축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자습 시간에 저는 교과서 그 기본 개념 강의 교재 있죠? 그것을 반 권씩 했어요. 처음에는 한 5시간 정도의 반 권을 했는데 이게 점점 진행하다 보면 한 4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면 책 반 권을 끝낼 수 있게 돼요. 그 정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자습 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고요. 그렇게 이제 2달간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9월부터도 원래는 하고 싶었지만 스케줄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훈련을 한 결과 문제 풀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는데요. 저로 예시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앞으로 11번 정도 칠 텐데 한 바퀴를 도는데 난이도가 평이하면 물교론 포함해서 35분 정도 걸렸고 시험이 좀 쉽다 하면 30분 그 정도 걸렸고 시험이 어렵다 하면 45분에서 50분 정도에 한 바퀴가 돌아졌어요. 그렇게 한 바퀴가 돌아지면 남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큰 이득이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긴장감이 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안 풀리던 문제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스터디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간 단축 훈련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특히 7, 8월 2달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 노트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하면서 약간 약한 부분이나 항상 까먹는 부분, 깜빡하는 부분 문제를 풀면서 말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하던 실수 중에 미끄러지지 않는 구름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를 써야 될 때 2분의 1 mv제곱을 써버리는 거예요. 원통형이면 4분의 3 mv제곱을 써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니까요. 그거 말고도 각진동수랑 진동수 이런 거 항상 구분해라 했는데 그걸 심지어 증거로 또 이제 이따가 제가 따왔어요. 네, 이 부분 보면 역학 전자 양자에서 각진동수 오메가랑 진동수 F 무조건 체크해라. 그런데 이게 때마침 이번 임용 라그랑지안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월은 파이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여유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말 그대로 마지막 여유 시간이고요. 9월부터는 정말 자습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8월까지 해서 웬만해서는 물리 실력을 거의 만들어 놔라. 9월 하반기부터는 다듬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돼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저는 이때 이제 실전 전략 수립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약간 제가 습관이 항상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한 5점에서 한 6점 정도 실수가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잡을까 항상 고민을 했고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던 와중에 두 바퀴를 생으로 한번 풀어보지 않을까,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그래도 푸는 속도는 지장 없으니까 두 바퀴를 생으로 풀기 시작하고 그 답을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답을 적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실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아무리 많이 나도 3점 이상 나진 않았고요. 뭐 이번 임용 시험에 있어서도 네, 2점 이하였는지 1점 이하였는지 그 정도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또 푸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순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까, 또 어디에다 풀까. 왜냐하면 임용 시험지 자체는 빈칸이 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다양한 전략을 설계를 해보고 또 그것을 모의고사 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도는 9월 10월에도 파이널 기출동영 강의 이제 나갔는데, 파이널 강의 나가죠.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다뤄주는 이제 추가적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죠. 심화적인 내용.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숙지하고 외우는데 네, 좀 주력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물리적 학습은 8월에 거의 끝났고요. 9월, 10월에서는 좀 이 부분 외워라. 아니면 이 부분은 좀 한번 어려운 부분을 한번 다뤄봐라.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번 임용에서 도체판에 이제 구멍 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강의 중에서도 외우라고 했었고, 네, 그거 외운 거 그냥 그대로 바로 적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물리를 1년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학과 이제 물교로는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했다라는 점을 한번 전달드리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효과를 봤던 거는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음과 같이 매일매일 그 교과를 나눠서 전화 스터디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매일 9월부터 했어요. 이때가 가장 이제 교육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정말 이제 시험 점수와는 별개로 저는 이제 교육학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아까 물리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빠른 재수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불과 3달밖에 안 했지만 3달이면 12주거든요. 12주 동안 하다 보면 자신의 입에 달라붙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암기도 좀 더 수월했다. 약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교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3월부터 5월 중에는 기본 이론, 뭐 과학 철학이나 뭐 약간 수업 모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기출을 풀었고요. 7월부터 9월에는 네, 이제 물화생지 카페에 이쯤 되면 물화생지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온라인 스터디를 해요. 물화생지 기출 푸는 전 과목을 푸는 거죠. 네, 이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8월에 네, 교과서 시험 특강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차까지 하고 나서 느낀 점은 교과서를 좀 꼼꼼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에 이제 조그만 글씨들 있죠. 그 부분을 이것도 중요하겠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외워놔야겠다, 이렇게 좀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안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담으로 단진자를 예측을 했지만 정말 몇 번을 말했어요. 단진자가 나온다고. 근데 단진자 문제 4점 중 1점을 받게 되었어요. 교과서를 좀 꼼꼼히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스터디 부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이제 교수님께서 짜주신 스터디를 동일한 스터디원으로 이 3개를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당일 공부 인증을 했는데요. 이제 카톡방을 파서 그냥 자신이 그날 한 공부를 그냥 뭐 파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뭐 이거 따로 규칙 같은 것도 없었고요. 뭐 벌금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자신이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공부한 내용을 일기처럼 그냥 하나씩 올리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은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터디원들이 꾸준히 올리면 자기 스스로 이제 반성적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부의 꾸준성을 위해서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프라인 수요일 스터디를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강의가 이제 있는 날이죠. 강의 직후 복습이 중요하긴 하는데 저는 물리 강의를 듣고 물리 자습을 하기가 너무 좀 껄끄러워지더라고요. 좀 힘들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어차피 노는 시간에 그러면 스터디원들이랑 복습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노는 것보다야 가볍게라도. 이런 취지로 3월 같은 경우는 교과서 이제 기본 교재죠. 기본 강의 교재 1권의 모든 챕터를 한 11챕터 됐어요. 지금은 몇 챕터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11챕터였거든요. 거기서 랜덤으로 한 문제씩 뽑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만의 시험지를, 미니 테스트를 또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주 풀었어요.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이 3월에 역학이 끝났다 보니까 역학까지 범위로 확장했고, 5월 같은 경우는 4월까지 해서 2권이 끝났으니까 2권까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는 6월 모의고사 대비용 하면서 겸사겸사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그 전년도 대비 모의고사를 반 회차씩 풀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밥 먹고, 아니면 밥 먹기 전에 풀고, 네, 그렇게 서로 또 피드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프라인 금요일 스터디인데, 이것은 조금 나중에 생겼어요. 원래는 수요일만 하다가요, 5월 둘째 주부터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우리 좀 한번 챙겨보자. 근데 광학이랑 현대물리 아예 모르면서 빈칸으로 내기는 좀 그러니까 개념을 좀 몇 가지 공부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은 이제 강의 전에 한 10시쯤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씩 그 분량을 나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랑 6월은 광학이랑 현대물리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봤고요. 7월부터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3, 4, 5월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왔어요. 교과서가 이제 7월까지 하면 1, 2, 3, 4권이 다 끝나게 됐는데, 이것들을 이제 반으로 영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1권 3권이든 2권 4권이든 이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서 홀수주, 첫째 주, 셋째 주에는 A세트, 짝수주에는 B세트,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부가 하기 싫은 날에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좀 더 물리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서 이용을 했어요. 네, 스터디는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을 전달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임용을 다들 이제 합격을 기원을 하면서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습관과 태도가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지만 전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제가 옆에 퐁당퐁당 금지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작년 말고 그 전년도, 재작년이죠. 그때까지 저는 5월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2월, 3월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가 4월에 텐션이 떨어지고 5월은 좀 놀았다가, 그리고 또 6월, 7월 좀 바쁘게 하다가 이렇게 항상 퐁당퐁당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이 살아있으면 공부가 그래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물리를 푸는 데 있어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 4일 정도 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비군 관련해서 딱 4일 정도 쉬고 나서 돌아오니까 지식은 남아있지만 물리를 푸는 데 있어서 오프닝을 꺼내는 속도나 아니면 발상을 해내는데 좀 역량적인 측면, 그리고 답을 내기까지 풀이 과정 속도가 4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느꼈어요. 지식은 그대로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풀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같이 지식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며칠 공부를 안 해도 지식이 살아있다면 충분한데 우리 임용 물리에 있어서만큼은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다루냐가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어놨지만 공부를 적게 했을지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한 사람이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스케줄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특별한 날이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스케줄들을 쉬지 않고 매일 했어요. 차라리 빨리 끝난 날이 있을지언정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을 좀 잘 보는 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물리 공부를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시험을 공부하잖아요.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빠른 시기에 생각할수록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좋은 물리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풀이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풀이든 오프닝이든 과정에 대한 속도, 계산 속도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정확성, 그러니까 즉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된다. 실수가 0점인 게 가장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본 결과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없더라고요. 거의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물리 풀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다 하면서 1년을 지내다 보면 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올해에 느끼면서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실 선순환 구조를 타기만 하면 다른 합격 수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잘 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이 좋게 6월 모의고사에서 좀 좋은 결과를 받아서 그때부터 선순환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좋은 결과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다음 모의고사에서 한번 1등을 해보고 싶다. 더 나아가서 또 진행돼서 수석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점점 목표를 키워나갔어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타면 좋은 점이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또 여기 써놨지만 우리 그 기생충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최우식이 과외를 할 때 그 문제 풀고 못 풀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시험을 어떻게 너가 장악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임용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합격을 위해서라면 시험에 있어서 쫄지 않고 시험지 전체를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겠죠. 설상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난해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못 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는 없는 문제 취급해도 되겠네. 이어져서 다른 문제에서 자신 있게 또 본인의 페이스대로 풀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순환 구조를 타면 점점 달성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목표를 세워가면서 목표를 키워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목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써봤는데 저는 이제 수석을 목표로 했지만 수석이 못 될지라도 항상 이 생각은 있었어요. 글을 목표로 공부한 사람과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한 사람 그리고 1차 합격을 목표로 한 사람은 1년에 있어서 공부 과정이랑 집중도 등이 참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을 최대한 키우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가장 기반인 근거 있는 자신감이고 그 기저에는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타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6월 모의고사를 좀 잘 보면 이 선순환 구조에 타기가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인데요. 1년간 임용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다가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이 공부법이 맞나? 이런 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과 이제 싸우는 게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묵묵히 1년을 해 나가다 보면 다들 내년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